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는 건강도우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당뇨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건강 정보입니다. 당뇨병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뇨병이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이 혈당, 즉 혈액 속의 포도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공복 시 혈당이 100mg/dL 미만, 식후 혈당이 140mg/dL 미만으로 유지되는데 당뇨병 환자는 이보다 훨씬 높은 상태가 지속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있으면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있어도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가 됩니다. 당뇨병의 진단 기준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식후 2시간 혈당이 200mg/dL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또한 당뇨병 증상이 있으면서 무작정 측정한 혈당이 200mg/dL 이상인 경우도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정상과 당뇨병 사이의 중간 단계로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mg/dL이거나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당뇨병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매년 5에서 10%씩 당뇨병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뇨병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크게 제1형, 제2형, 그리고 기타 특수한 형태로 나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주로 어린이나 젊은 성인에게 발생하는 형태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실수로 췌장세포를 공격해서 생깁니다. 전체 당뇨병의 약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며 반드시 인슐린 주사가 필요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주로 40세 이후에 발생하며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발생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세포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깁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보통 출산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은 나중에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기타 특수한 형태로는 약물에 의한 당뇨병, 췌장 질환에 의한 당뇨병, 유전적 결함에 의한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거나 췌장염이나 췌장암 등으로 췌장이 손상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2형 당뇨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해서 65세 이상에서는 약 25% 정도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2형 당뇨병은 예방이 가능하고 초기에 발견하면 합병증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당뇨병의 위험인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인자를 알면 예방할 수 있고 조기 검진도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인자는 나이입니다. 45세 이후부터 당뇨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65세 이상에서는 4명 중 1명꼴로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비만은 제2형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복부비만이 문제인데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체질량 지수 BMI가 25 이상이거나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면 당뇨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가족력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발생 위험이 2~3배 높아집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어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도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대사증후군을 형성합니다.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3에서 5배 증가합니다. 운동 부족과 좌식 생활 습관도 위험인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9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도 큰 문제입니다. 고칼로리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단 음식을 많이 먹고 섬유소가 부족한 식단을 계속 섭취하면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위험인자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6시간 미만의 짧은 수면이나 9시간 이상의 긴 수면 모두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네 번째로 당뇨병의 초기 증상과 조기 발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조용한 질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3대 증상은 다음, 다녀, 다식입니다. 다음은 갈증이 심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증상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면서 물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가 되어 갈증이 납니다. 다뇨는 소변을 자주 많이 보게 되는 증상입니다.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보다 소변 횟수가 늘어나고 한 번에 나오는 양도 많아집니다. 다식은 많이 먹어도 계속 배고픈 증상입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면 세포는 계속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어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전형적인 증상 외에도 여러 가지 초기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와 같이 먹거나 더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줄어든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피로감과 무력감도 흔한 증상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에너지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이 침침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높은 혈당으로 인해 수정체가 부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감염이 자주 생기는 것도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높은 혈당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상처 치유를 지연시킵니다. 손발 저림이나 감각 이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초기 증상으로 주로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부터 시작됩니다. 여성의 경우 지렴이나 요로 감염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높은 혈당으로 인해 세균이나 진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당뇨병의 진단과 검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공복 혈당 검사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8시간 이상 금식한 후 측정하는 혈당으로 126mg/d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1001에서 25mg/dL이면 당뇨 전 단계, 100mg/dL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는 75g의 포도당을 물에 녹여서 마신 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200mg/dL 이상이면 당뇨병, 140에서 199mg/dL이면 당뇨 전 단계, 140mg/dL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이 검사는 공복 혈당이 정상이어도 식후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검사입니다. 6.5% 이상이면 당뇨병, 5.7에서 6.4%이면 당뇨 전 단계, 5.7%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이 검사의 장점은 금식할 필요가 없고 일시적인 혈당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작위 혈당 검사는 식사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측정하는 혈당입니다. 200mg/dL 이상이면서 당뇨병 증상이 있으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포도당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진단의 보조적인 역할만 합니다. 혈당이 180mg/dL 이상으로 올라가야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오기 시작하므로 초기 당뇨병은 놓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C펩타이드 검사나 자가항체 검사를 통해 제1형과 제2형 당뇨병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뇨병 합병증을 확인하기 위해 신장기능검사, 지질검사, 안과 검사 등도 함께 시행합니다. 여섯 번째로 당뇨병의 합병증과 그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혈당 조절을 소홀히 하면 전신에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은 크게 급성 합병증과 만성 합병증으로 나뉩니다. 급성 합병증은 혈당이 급격히 변할 때 발생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고혈당성 고삼투압 증후군, 저혈당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만성 합병증은 혈당 조절이 오랫동안 잘 되지 않을 때 서서히 발생하는 합병증들입니다. 이들은 다시 혈관 합병증과 신경 합병증으로 나뉩니다. 대혈관 합병증은 큰 혈관에 생기는 문제로 심근경색, 뇌졸중, 말초동맥 질환 등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은 정상인에 의해서 4배 높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절반 이상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소혈관 합병증은 작은 혈관에 생기는 문제로 당뇨병성 신증, 망막병증, 신경병증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합병증들은 당뇨병 특유의 합병증으로 다른 질환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뇨병성 신증은 신장의 사구체에 손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진행되면 단백뇨가 나타나고 결국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약 40%가 당뇨병성 신증 때문입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눈의 망막 혈관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진행되면 시야 장애가 생기고 심한 경우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실명 위험이 25배 높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주로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점차 위로 올라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저림, 감각 저하, 통증 등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상처를 느끼지 못해서 당뇨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당뇨병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체중을 5에서 10% 정도만 감량해도 당뇨병 발생 위험을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kg인 분이라면 3.5에서 7kg 정도만 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보다는 월 1에서 2kg씩 서서히 빼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당뇨병 예방의 핵심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춰줍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하루 30분씩 주 5회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포도당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올바른 식습관도 필수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흰쌀밥보다는 현미밥, 흰빵보다는 통밀빵이 좋습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사량도 조절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므로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번의 식사와 1-2회의 간식으로 나누어 드세요. 단순당 섭취를 줄이세요. 설탕, 꿀, 시럽 등이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과일도 좋지만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드시고 하루 1-2개 정도로 제한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당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되 당분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세요. 여덟 번째로 당뇨병 예방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은 약과 같다는 말처럼 올바른 선택을 하면 당뇨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곡물은 당뇨병 예방에 탁월한 음식입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 통밀 등에는 섬유소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위험을 2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콩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검은 콩, 강낭콩, 렌틸콩 등에는 단백질과 섬유소가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녹색 잎채소는 매일 드셔야 할 필수 음식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 등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줍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아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는 좋은 지방의 공급원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3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베리류 과일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다른 과일에 비해 당분 함량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줍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등을 일주일에 2-3회 정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피는 천연 혈당 조절제라고 불릴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혈당을 낮춰줍니다. 차로 우려서 마시거나 음식에 조미료로 사용해보세요. 녹차도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포도당 흡수를 늦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줍니다. 하루에 2-3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9번째로 당뇨병 예방을 위한 운동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당뇨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10에서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30분까지 늘려가세요. 빠른 걸음으로 걸으되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가 큰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시더라도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좋은 선택입니다. 무릎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기 어려우시면 실내용 고정식 자전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소비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같은 맨몸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운동 시간과 빈도도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3회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는 짧게라도 자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전후에 5에서 10분간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반드시 하세요. 갑작스럽게 강한 운동을 시작하면 혈당이 급격히 변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또한 혈당이 70mg/dL 미만으로 낮거나 300mg/dL 이상으로 높을 때는 운동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식후 운동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0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산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지만 스트레스와 수면은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킵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4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깊은 호흡법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고 6초간 입으로 내쉬는 것을 반복해보세요. 하루에 5에서 10분씩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명상이나 요가도 도움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편안히 앉아 계시기만 해도 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취미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도 중요합니다.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원예, 요리 등 본인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도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과 코르티솔의 분비 패턴이 변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에서 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이 3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수면 환경을 잘 조성해야 합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2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가능한 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과식하지 마시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도 피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면 생체 리듬이 깨져서 평일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11번째로 정기 검진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5세 이상이시거나 당뇨병 위험인자가 있으시면 매년 혈당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험인자에는 비만, 가족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임신성 당뇨병 경험 등이 있습니다. 공복 혈당 검사가 가장 기본적이지만 당화혈색소 검사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므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으시면 더 자주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6개월에서 1년마다 검사를 받아서 당뇨병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 당뇨병 발생을 7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혈당계를 구입해서 집에서 혈당을 체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시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끔씩 혈당을 재보시면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공복 시와 식후 2시간에 측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체중과 허리둘레도 정기적으로 측정하세요. 체중이 증가하거나 허리둘레가 늘어나면 당뇨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여성은 85cm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지표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한 가지가 나빠지면 다른 것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12번째로 가족력이 있을 때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으시면 더욱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어도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전자는 총이고 생활습관은 방아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쁜 유전자가 있어도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으시면 더 이른 나이부터 검진을 시작하세요. 일반적으로 45세부터 권장하지만 가족력이 있으면 35세부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검진 주기도 더 짧게 해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체중 관리를 더 철저히 하세요. 가족력이 있으면서 비만까지 있으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유전적 위험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권장량보다 좀 더 많은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주 200분 이상, 근력 운동은 주 3회 이상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식습관도 더 엄격하게 관리하세요. 정제된 탄수화물과 단 음식을 완전히 피하고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 위주로 드세요. 식사량도 일반인보다 10에서 20% 정도 적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혼자서 하기보다는 가족 모두가 함께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더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13번째로 연령대별 당뇨병 예방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에 따라 당뇨병 위험 요인과 예방 방법이 다르므로 연령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0, 50대는 당뇨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직장 스트레스와 회식 문화, 운동 부족 등이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업무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와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규칙적인 운동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산책, 계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시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 활동을 늘려보세요. 또한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꼼꼼히 받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관리를 시작하세요. 60대 이상에서는 근육량 감소와 신체 활동 저하가 주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쉽습니다. 근력 운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약물들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이뇨제, 베타 차단제 등을 장기간 복용할 때는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70대 이상에서는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 고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간편한 인스턴트 음식에 의존하거나 반대로 식욕 부진으로 영양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4번째로 당뇨병과 다른 질환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는 다른 질환들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쌍둥이 질환이라고 불릴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70% 정도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혈관에 손상을 주므로 함께 있으면 합병증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상지질혈증도 당뇨병과 흔히 동반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지질 대사에도 이상이 생겨서 중성지방은 높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아집니다. 이런 상태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당뇨병과 관련이 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간에 지방이 축적되기 쉽고 반대로 지방간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악화됩니다.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병 검진을 더 자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당뇨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콧골이가 심하거나 낮에 졸음이 심하시면 수면 클리닉을 방문해 보세요. 우울증도 당뇨병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식욕 조절이 어려워지며 운동 의욕도 떨어져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신건강관리도 당뇨병 예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15번째로 당뇨병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은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는 생각은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단 음식 자체가 직접적으로 당뇨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되기 쉽고 비만이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단 음식보다는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와 체중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완치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다만 초기에 적극적인 관리를 하면 약물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관의 상태에 도달할 수는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섬유소가 풍부해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분이 있으므로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2개 정도의 생과일은 문제 없습니다. 인슐린을 맞으면 중독된다는 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부족할 때 보충해주는 것이므로 중독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한데도 인슐린 치료를 거부하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유전되므로 예방할 수 없다는 것도 틀렸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어도 생활 습관으로 7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16번째로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실전 행동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주에는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체중, 허리둘레, 혈압을 측정하고 최근 혈당 검사 결과가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또한 하루 식단과 신체 활동량을 기록해서 개선할 점을 파악하세요. 둘째 주부터는 식습관 개선을 시작하세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시며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셔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가세요. 셋째 주에는 운동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주에는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개선에 집중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한 달 후에는 변화를 점검해 보세요. 체중이나 허리둘레의 변화, 운동량의 증가, 식습관의 개선 등을 확인하고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계속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세요. 장기적으로는 3개월마다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1년에 한 번은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꾸준한 관리야말로 당뇨병 예방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병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환이 아닙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적절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체중을 5에서 10%만 감량해도 당뇨병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고 주 150분의 중강도 운동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도 필수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을, 단 음료 대신 물을,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도 중요합니다. 45세 이상이거나 위험인자가 있으시면 매년 혈당 검사를 받으시고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으시면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단순히 먹고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당뇨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관리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